자, 편안히 앉으십시오. 뭔가 마음을 딱 이완을 하시고 뭘 하려고 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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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일결사 수행 이야기 6월 25일까지 마감입니다. 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7일부터 9일까지 하계정진 별일이 없는 한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꼭 오십시오. 정진 때 빠지지 말고 꼭 오십시오. 달마대사의 무심론과 대승기신론의 구상차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습공식과 새말기 실참, 그리고 백봉 선생님의 그 유마경 대강론 불국품 음성 법문을 들을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하계정진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요일 저녁이 저희가 새말기, 사실은 처음에 새말기 반이어서 새말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분이 화요일 저녁에 자꾸 이렇게 여러 분 되셔서
오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 이윤곽과 바탕을 이분이 먼저 공부를 해야 이게 공부가 순서가 맞는 것인데, 그래서 저기 무용보살님하고 일요거사님이랑 저기 법성을보살님도 공부하면은 예,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아마 옛날에 했던 거하고 지금 공부하는 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페이지 그 목차를 보십시오. 목차를 보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제가 이거를 편집할 때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셋째 마디, 넷째 마디 이렇게 제가 그거를 했는데, 첫째 마디에는 공부 이윤곽과 바탕, 그래서 공부 이윤곽과 바탕에 이제 공부 이윤곽과 바탕, 선이란 무엇인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몸뚱이가 무정물인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술 법문, 몸뚱이는 소유물이 아니라 관리물이다. 그래서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느끼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내 몸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이제 허공, 우리의 본래의 자리는 모습이 없다. 우리 지금 선언에서 지금 백봉 선생님이 법문을 많이 하신 거 허공 법문입니다. 그래서 허공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우리의 본래의 이 성품자리와 허공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허공의 특징을 알면 우리의 성품자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첫째는 허공 법문, 그 다음에 허공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 세 번째는 허공은 변할 것이 없다. 그 다음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해서 타이어 법문,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둘째 마디에 가면 일체 만법 허공성, 이렇게 해서 일체의 만법이 전부 바탕자리의 나툼, 작용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 청정본심, 그 다음에 동정이력, 거래본적, 일체만법, 허공성,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공덕행, 업과 참회, 견성, 요 부분까지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실질적으로 파악이 돼야 이제 새말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 새말귀 실제 수행, 비명비양과 공덕체. 그래서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다. 색신 이대로 법신 이 말이죠. 그래서 삼매 정중에서 항생각을 낮춘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성태를 기른다.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성태라고 합니다. 그 태를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그것이 놔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태를 기른다. 그 다음 넷째 마디에는 공부의 마음가짐새, 빠르고 느림이 없고 단멸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무엇을 하는데 주력을 하냐면 공부 이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새말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쪽 보시면 제일 처음에 공부의 이윤곽과 바탕입니다. 확인이 묻습니다. 선생님, 공부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공부를 처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공부는 무슨 공부냐? 무슨 공부냐? 진짜 나를 밝히는 공부거든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공부예요. 우리 공부하는 거 심심보살님 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거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불교 공부
니 무슨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디로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가 그거 공부한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됩니다. 우리가 상승설법을 들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윤곽만 잡을 수 있다면 다행으로 알아야 합니다. 윤곽만 잡아놓으면 팔진미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예요. 이렇게 상승설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불이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법문, 공리를 요달하는 법문이 최상승 법문입니다. 공리 요달입니다. 그래서 체와 바탕이 둘이 아니고 절대성 자리를 바로 드러내는 거, 이것이 상승설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을 걷어잡고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이런 모습을 걷어잡고 모습의 바탕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이 상승설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곽이라는 것은 윤곽만 잡아놓으면 팔진미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죠? 윤곽과 바탕만 잡아놓으면 팔진미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나 한 가지.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정견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정견. 팔진면, 윤곽과 바탕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고의 윤곽과 바탕. 윤곽과 바탕은 다른 말로 하면 정견이에요. 정견. 팔정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 바른 견해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출발점이 딱 바로 발이 이렇게 돼야지 가는데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 만약 여기서 이렇게 됐다면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가다가 보면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 그것을 정견이라고 해요. 무엇을 정견이라고 하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자, 그게 무슨 말씀이죠? 팔찜미가 어떤 언제 돼도 되는 거예요. 언제 먹어도 밥은 내가 다 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인연인 관계나 어변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속히 윤곽을 잡도록 합시다. 말하자면 체와, 그러니까 체와 작용, 바탕과 작용, 쓰미의 두 가지의 말하자면 관계, 이런 것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그래서 정견을 세웠다 하더라도 내 습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습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닦으면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그것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되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정견을 세우면, 윤곽과 바탕을 정확하게 세우면 시공간이 떨어진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공간이 떨어졌다는 것은, 시공간이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류거사님?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라는 게 끊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참 우리가 많이 쓰는데 불교에서 시공간이 끊어졌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습이 없다. 네? 모습이 없다. 아, 모습이 없다. 또 법상을 보살이 시공간이 끊어졌다.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또 무형 텅 비었다. 예, 다 비슷한 말이죠. 지금 여기라는 말이죠. 책을 보면 지금 여기, now and here 이런 말을 많이 보게 돼요. 그 말의 바닥에는 뭐가 있다?
시공간이 끊어졌다. 불생불멸이다. 변할 것이 없다. 모습이 없다. 텅 비었다. 이런 말이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 Now and here이죠. Now. Now and here. 시공간이 끊어졌다. 불생불멸이다.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여기라는 것은 시공간이 있는 그 우리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여기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지금 여기라는 것은. 그래서 공보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야 돼. 이렇게 딱 답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보의 윤곽을 바탕을 잡는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요? 공보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처음에 이제 굉장히 확 질르시는 거죠.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맞아. 그런데 처음 입문하는 초학자들한테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다 이렇게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실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해요. 그 자리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온갖 걸 다 보고 있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디? 바탕과 이는 나툼이 둘이 아니라, 왜? 다 평등성이기 때문에, 허공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걸 이제 풀어서 밑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오경이 보살님이시죠. 오경이 보살님이 이 책을 사서 다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살님 읽으신 거하고 조금 다르죠? 자,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글자로는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나는 이게 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죠? 허공으로서의 나를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 이제 상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능음경에서 매실을 생각을 하면, 매실과 식초를 생각하면 여기에 뭐가 맺힌다? 침이 고여. 그것을 상음이라고 해요. 근데 상음의 중요한 그 기초가 뭐냐 하면 자료가 있어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야, 매실과 식초가 시다는 자료가 있어야 침이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기 보고 매실과 식초가 시다 이래도 걔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래서 상음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색수상행식 할 때 그 상음이에요. 상은. 선생님은 색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색수상, 상은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있어. 기본 자료가 있는 데서 무슨 말을 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전부 무엇을 나라고 하지요? 심신보살님 무엇을 나라고 해요? 처음 오시는 분한테 자꾸 물으면 안 되죠. 이리화사님한테 물어봅시다. 무엇을 나라고 해요? 몸뚱이하고 나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몸뚱이가 나예요. 그냥 몸뚱이를 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상음이라는 것은 몸뚱이가 나다라는 그 자료가 기초가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지금 중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기초가 돼 있어서 이 기초 위에
행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행식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참 이해되십니까? 상음이라는 것은 기초가 있어야 돼. 자료가 갖고 있어야 돼, 내 자료를. 그러니까는 아기가 불이 뜨겁다라는 자료를 안 갖고 있으면 그냥 불에 가서 손을 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가까이 가서 뜨겁다는 거 느끼면 자료가 축적이 돼서 그 다음에 절대 불에 가서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 상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존에 축적된 자료를 필요로 해요. 이 자료 중에서 제일 울트라 캡숑이 뭐라고요? 몸뚱이 나다. 나다. 아상. 나라는 생각.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나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이 딱 자료로 딱 굳혀져 있어. 그래서 눈으로 봐도 누가 본다? 내가 본다. 귀로 들어도 내가 들어. 뭐가 들어? 몸뚱이 내가 들어. 공부를 해도 누가 공부해요? 몸뚱이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치도 비켜갈 수가 없어. 한치도 비켜갈 수 없어. 그렇게 공부를 하면 처음부터 방향이 틀려져 버린 거야.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하는 거라서 한순간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가 없는데, 한순간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가 없는데, 어느 걸 꼭 집어서 나라고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정된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고정된 내가 있다고. 그것이 상음의 기초라. 그래서 거기서 오만 가지가 다 일어나. 그래서 저 문자 며칠 전에 보냈죠. 유아를 두니 모든 일이 다 벌어진다. 모든 만법이 다 벌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는 것은 지금 몸뚱이가 내다라는 그 가장 뿌리 생각, 고정불면에 내가 있다라는 뿌리 생각의 그 자료에 기초를 해서 일으키는 모든 것,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 그것을 뭐한다? 변하고 헛것인 것으로 볼 줄 아는 힘이 정견이에요.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허공성, 산화돼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이죠. 허공성이라는 것은 평등성, 텅 빈 성품이라는 말이니까 평등성, 텅 빈 성품이야. 허공성이라는 방금은 절대성.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몸뚱이도 절대성, 생각하는 스기자도 절대성 또는 평등성, 산화돼지도 절대성, 태양도 절대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죠. 지금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가. 자, 몸뚱이 한번 넣어서 모습 공식에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자, 모습 공식에다가 몸뚱이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믿자. 야, 태양. 시작. 태양은 자체성이 없다. 태양은 변한다. 태양은 헛것이다. 태양에 머물 수 없다. 태양을 잘 믿자. 산화돼지. 산화돼지는 자체성이 없다. 산화돼지는 변한다. 산화돼지는 헛것이다. 산화돼지에 머물 수 없다. 산화돼지를 잘 물리자. 예. 그러니까
그걸 넣어보면 조금 실감이 조금 오기도 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가. 실감이 잘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 척 하면 그냥 알아들으면 좋은데 실감이 왜 안 가냐 이 말입니다.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도망상이라고 합니다. 뒤바뀐 생각. 뒤바뀐 망상. 그러니까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인 자리인데 몸뚱이에 탁 붙들렸어. 몸뚱이에 붙들려 버렸어. 몸뚱이에 붙들려서 몸뚱이를 맨날 내라고 해. 근데 몸뚱이를 보면 한시도 쉬지 않고 변하는데 어느 걸 붙잡고 내 몸뚱이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박은경 선생님, 이 말이 이치에 맞는 말 아닙니까?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하잖아요. 근데 어느 몸뚱이를 붙잡고 나라고 할 수가 있는가? 어느 몸뚱이 붙잡고 나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서부터 계속 변하는 몸뚱이를 가지고 맨날 내라고 해요. 고정불변하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철저한 전도예요. 뒤바뀐 망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만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해서 정말 마음에 실감이 오면 이 앉은 자리에서 몸뚱이를 벗어나 버리겠죠. 이 생각 자체가. 몸뚱이야 이게 상대성이니까 아프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몸뚱이를 굴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가도 무한대인 한계가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나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모습 공식이 필요해요. 오늘 아까 이제 오경미 씨가 뒤에 이제 빨간 장미 얘기 들었죠? 예. 내가 오늘 빨간 장미 얘기를 또 했어요. 왜 했느냐? 변한다 헛것이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모습이 지금 오늘 입안에서도 내가 그 얘기를 해야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요. 변한다고 것이죠. 지금 이거는 인연과 조건 지어져 있죠. 그런데 이 인연과 조건 지어진 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다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벼럽망정이라고 해요. 벼럽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전부 같은 사이클을 봐. 지금 개가 일시맹을 볼 때 모습하고 이류거사님이 일시맹을 볼 때 모습이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사이클, 같은 채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동분이라고. 동분. 근데 전부 다 망견이에요.
보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자, 여기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오경희 씨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음, 색, 수, 상, 행, 식 할 때 아까 매실 얘기를 했을 때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침이 안 나온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어. 지금 뭐라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몸뚱이가 내다. 응? 또 매실이 시다가 해놓고 그리고 또 뭐? 몸뚱이는 자체성이 있다. 몸뚱이는 항상하다. 몸뚱이는 진짜다. 몸뚱이에 머물 수 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이미. 이해되십니까? 자료를 딱 가지고 있어. 그 자료에 의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고 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심진보살님 이해되시죠? 이미 자기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다르게 알아듣고 있어. 자기 자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인연과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조건 지어져 있어요. 조건 지어져 있는 이것이 뭐다? 변한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빨간 장미 얘기를 또 한 번 할게요. 오늘 낮에 휴유 거사님이 이해가 진짜 많이 됐다고 하대요. 이시성 거사님하고.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우리 동생이 정록생명이야. 근데 햇빛이 있을 때는 초록과 빨강이 구별이 안 돼. 근데 햇빛이 딱 지면 정확하게 보인대요. 그것도 희한하네. 내가 다시 물어봤다니까요. 햇빛이 지면 보인대. 근데 햇빛이 있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인대. 그래서 내가 하루는 야, 저 빨간 장미 좀 봐라 이랬더니 빨간 장미가 어디 있노? 이러더라 말이지.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줄 알았거든. 그거는 뭐예요? 내 자료로 지금 내가 보고 있지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것을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보고 있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른 걸로 들으면 내가 듣는 소리를 다른 사람 다 똑같이 듣고 있다. 내가 맛보는 걸 똑같이 맛보고 있다. 응? 내가 생각하는 걸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거 똑같은 얘기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아니거든. 왜?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지 않냐. 다 다르지 않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 빨간 장미가 도대체 뭔 색깔인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요? 만약에 남한테 이 질문을 딱 했으면 심신보살 보고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에요? 이러면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니 또라이 아이가 이랬을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도 남에게 이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내가 생각해도 또라이거든 이거는. 그래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은산철벽이라고 하는데 답이 뭐예요? 빨간색? 아니면 몰라. 그지요? 그냥 딱 막혀버린 거야. 그런데 내가 그때 그거는 확실히 알았거든. 뭘 알았냐? 내가 보는 것이 딴 사람도 똑같이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 그건 확실히 그 동생 빨간 장미가 어디 있노 할 때 내가 확실히 그걸 확신을 했거든. 내가 이때까지 내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보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그럼 뭐예요? 색이 그러면은 모양도 그럴 수 있겠죠. 모양. 형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봉우리처럼 된 걸 보고 있잖아요. 내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점이 있었어요. 내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보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본다. 그러면 진짜 빨간 장미의 실제의 색깔은 뭐냐는 거예요.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왜? 맨날 가짜만 보고 살잖아. 다른 사람은 맨 다른 거 보는데 나는 또 엉뚱한 거 보고 있잖아.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질문이 그거야. 맨날 들고 다니는 거야.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그건 뭐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빨간 장미. 뭐예요? 변한다 꽃이다죠. 무용보살님 정말 안 걸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변한다 헛것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더 바닥을,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나는 그 뜻을 잘 모른다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뜻 자체를 몰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자기 자료야. 그럼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변한다 헛것이다가 다 다르겠지. 자료가 다 다르지 않냐고.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지 않냐고. 왜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겠냐. 빨간 장미의 본래 색깔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러면 만약에 몸뚱이라고 넣어보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말은 몸뚱이의 본래 모습을 알고 싶다 이 말이잖아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심행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일심행의 본래 모습을 알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서 일로 변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 본래의 그 바탕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내가 맨날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순간 바탕으로 돌아간다.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질문을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질문을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지? 이렇게 물었어. 내 눈에 분명히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질문을 자꾸 해 내가. 나는 내 인연과 조건으로는 빨간 장미가 보여. 그렇지만 이 빨간 장미의 본래의 색깔을 알고 싶어. 이 말이죠. 이 빨간 장미의 본래의 모습을 알고 싶어. 이 말이라 지금. 그 말이야 이게. 그럼 빨간 장미 변한다 헛것이다고 하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빨간 장미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지요? 그지 무영아? 그 조건을, 그 자료를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제가 늘 얘기를 잘 하는, 자, 여기 일심행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봐요. 저를 보는데 여기는 카메라로 봐. 카메라하고 우리 눈하고 똑같아. 왜? 눈의 구조를 보고 카메라를 만들었거든. 그 카메라로 보나 눈으로 보나 똑같이 보여. 그런데 엑스레이 안경을 꼈어. 눈이 엑스레이야. 그러면 박은경 선생님 어떻게 보여요?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응? 뿅 보여요. 뿅. 여기 현미경으로 보면요.
현미경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지요. 세포로 보여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맞는 거지. 자, 이거는 뭐예요? 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사람이 일시맹을 보면 일시맹을 뼈로 볼 거라. 뼈다귀로 볼 거라. 현미경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을 가진 사람이 보면 일시맹을 뭐로 봐요? 세포로 볼 거라. 그러면 도대체 일시맹은 카메라로 본 것도 일시맹이고 엑스레이를 뼈도 일시맹이고 요 세포도 일시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요? 그러면 일시맹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일시맹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몇 명이나 몇 모습이나 될 것 같아요? 모습이 몇 개나 될 것 같냐고요. 지금 요 모습이 한 개 모습이죠. 또 뼈다귀로 보이는 해골로 보이는 게 두 개죠. 그 다음에 세포로 보이는 게 세 개죠. 자, 일시맹이 몇 개로 보이겠나요? 모습이 몇 개이겠나요? 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도 없이 많은 거지. 그렇죠. 참말로 법상을 보살님 그 사이에 공부 많이 했네. 일시맹이 어떻게 보인다? 무한계로 보인다. 엄청난 얘기지. 무한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다? 여기 하나에 딱 매여 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만 이대로 무한계라는 거야. 무한수라는 거예요. 무한수. 무한수의 모습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맨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몸뚱이만 맨날 내라고 하냐? 무한대라. 이 몸뚱이 이만 이대로 나는 무한대라고. 무한대. 인연과 조건만 바뀌면 다르게 보여. 어째서 그렇죠? 일시맹이 어떤 모습이기에 그렇죠? 일시맹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냐고. 비상이라고도 하고 무상이라고도 하죠. 모습 없음이야. 우리 눈으로 보면 지금 모습이 있음이잖아. 이게 본래 모습 없음이야. 그러니 이게 상승설법이 얼마나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냐 이 말이야. 일반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거를 그냥 뛰어넘어 버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이런 모습이야. 그런데 이만 이대로 뭐다? 무상이야.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한개수의 일시맹이 있는 거지. 박은경쌤, 너무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몸뚱이 지금 이 모습에 그대로 내다 하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냐?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무한 허공이 내라. 그런데 백봉선생님 말씀드리면 가죽주머니라 하거든. 이거를 이 모습만 내다 이러고 있으니 자꾸만 이렇게 하잖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자꾸 그러잖아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박은경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의 뜻이 오늘 저녁에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정말로. 뭐 헛것이니까 허무하고 그거는 너무 얕은 거지. 저 밑에지. 카메라 눈으로 본 거, 엑스레이 눈에 현미경 세포 뼈 이런 거 다 헛것이지요.
이게 무상이기 때문에 다 이런 걸 놔둘 수가 있는 거야.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무한대의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생각이 전도가 돼 있고 편협이 돼 있냐. 그래서 누가 한다고 맨날 해? 몸뚱이 내가 한다고 생각해. 근데 몸뚱이 내는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할 뿐만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변해. 헛것이요 본래. 근데 자꾸 이 몸뚱이 자기가 보는 요거를 진짜라고 자꾸 하네. 또 이것을 아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라는 거야. 바르게.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색신 이대로 법신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법신만 보는 사람, 법신만 보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뭐예요? 법신이지. 색신을 법신으로 보는 거지.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허공으로서의 나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 눈이 그렇게 생겨버려. 불안이지, 불안. 그 사람 눈은 불안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뭘로 봐? 바로 법신으로 봐버린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무학대사가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먼 눈에는 먼만 보이고 하는데 색신 이대로 법신이라서 다른 거 찾으러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내 눈을 뭘로 만들어야 된다? 나의 사고방식을 법신을 보는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야 내가 이만 이대로 법신이 되는 거예요. 여거는 자료는 그냥 막 냄새나는 자료 가득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뭐 들어오면 자꾸 거기다가 똥 묻힌다? 자꾸 똥 묻히가 또 유출을 하고 또 똥 묻혀서 유출을 하고 거기다가 또 똥 묻힌 거 제곱으로 또 저장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냐. 그런 짓 좀 하지 말자는 거. 정말 당부하고. 그래서 지금 마카펜이 있어. 이 마카펜을 없애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마카펜을 바로 보라는 거지. 마카펜은 내 인연과 조건으로 봤을 때 마카펜, 파란 마카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카펜의 본래의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야. 비상이라고, 허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내 눈이 바로 허공성을 보는 안목이 열려버리면 허공성으로 다 보겠죠. 모든 사람을 허공성으로 보고 나무도 다 허공성으로 보고 하겠죠. 근데 내 눈이 뭐에 돼 있다? 몸뚱이 내로 돼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금 현재 몸뚱이가 내다라고 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뭐다? 변한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리 와서는 이해되십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이걸 보는 거예요. 다른 자료를 가진 사람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야. 박은경 선생님 몇 번 더 왔으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할 때 무엇이 제일 어렵던 거? 물체는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자꾸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뇌고 있는 제 마음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저는 마음 몰라 하지 말고 눈으로 보는 거 맛이야.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는데요. 응.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런 걸 변한다 헛것이다 하고 있는 네. 이 내가요. 그게 이제 그것도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그것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탁 변한다 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도 응. 그러니까 그 참 쉽지가 않은 그 단계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저는 아직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요. 아니 벌써 되면 안 되죠. 그럼요. 어이구 참네. 칼 뺐는데 삶은 호박이라도 찔러봐야지. 그냥 갈 수는 없지. 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거는 내 인연과 조건으로 본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실제가 아니야. 내 인연과 조건이 공에서 벗어나야 내가 내 이 눈을 가지고 뭘로 본다? 실제의 방석 모습, 에어컨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산다? 진짜로 산다. 지금 사는 거는 순 가짜로 산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낸데 가짜로 사는 걸 그냥 방치해 둘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가짜 속에서 가짜의 자료로 버물려진 나를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 방치하려면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만 하세요. 억지로 뭐 이걸 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공부라서. 이거는 순전히 자기의 자각에 의해서 하는 공부라. 그래서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어. 눈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전부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거니까 이것이 변한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그 마음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눈으로 보는 것도 못하는데 왜 생각을 하노? 생각이라는 것이 눈으로 봐서 막 연결이 막 바바바바박 막 이게 파생상품이 나오는데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다고 하면 이것을 보는 순간 여기서 끊어져 버려요. 이 생각이 끊어진다. 안 그러면 존내, 신뢰, 막 온갖 게 다 나오지. 근데 일단 이게 내 인연과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변한다 것이다. 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자를 붙이지는 않았지만 인연과 조건. 인연과 조건, 뭐 지금 보는 자의 인연과 조건인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개가 보면 이렇게 보겠나요? 안 봐요. 고양이가 보면 이렇게 보겠나요? 바퀴벌레가 보면 이렇게 보겠나요? 안 봐요. 이것은 내 인연과 조건. 여기서는 똑같은 사이클로 보고 있다. 동분. 뭐 7번이면 7번, 5번이면 5번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보는 줄 알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료 변한다 할 것이다. 해서 이 자료가 진짜고 변하지 않고 여기 머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자료를 폭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료가 뭐예요? 공한 것이거든. 그 자료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료가 자체성이 없는 것이잖아. 자체성이 없는 것이니까 그냥 내려놔.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내려놔지는 거지. 그래서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는 거예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변한다 것이다. 그래서 모습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해. 모습 가지고 공부하는데 뭐 그냥 힘들어갈 게 뭐 있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데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저렇게 보고 있구나 이 말인데 지금 아 나는 에어컨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런데 바퀴벌레가 보면 저렇게 안 보지. 그래서 저 에어컨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죠. 나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오면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저기에 뭐한다?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 가짜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러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가만 되지 죽지 별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거를 확실히 모른다. 그것 때문에 공부가 진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아이고, 저기 그거 하시고 직장 갔다 오시고 힘든데 또 이렇게 골 아픈 소리를 골 아픈 소리를 해대니 얼마나 힘들어. 자, 얼른 뭐 좀 묻고 단 거를 좀 먹어야 돼. 힘들지? 오늘 내용이 힘들어. 오늘 내용 힘들지? 이 내용이 힘들다 하면 잘 들은 거네. 내용 잘 알아듣겠어요. 이러면 좀 곤란하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이게 지금 그래 돼서 힘든 거. 근데 그냥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지 뭐. 뭐 하루아침에 뭐 땡강 뭐 문자로 쓰지. 자, 거기 간식 좀 드세요. 과일은 없나? 우리 5분씩 하셔놨어요. 저기 30분. 5분. 5분. 네, 5분만 좀. 진짜 좋은 공부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느낀 건데요. 제가 힘든 게 제 몸뚱이가 아직 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돼서 안 돼요. 나는 의사는 금방 알아듣. 우리 선생님 맨날 의사는 금방 알아듣는다고 맨날 그 얘기하는데. 누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내 눈이 법안이 됩시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달려서 기계적으로 달려서 그냥 딱 보는 척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는 내가 아직 내가 실수가 있는 거지 나는. 그쵸. 그 얘기하면 자기가 당연해. 이게 다니면서 이렇게 주로 걸어 다니니까 이제 다니면서 뭐 고추도 가지고 고도 가지고 또 손도 가지고 뭐 이러면서 보는가? 저희가 몸이 내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이놈이잖아요. 사는 사람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도 있고. 근데 다른 사람 그거 만나야 가족상도 문제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알았었어. 20kg 나도 20kg 쪘어. 난 그때도 그냥 한 발 났었어. 우리 6kg가 보사님도 나오신 거를 다음에 먹자. 또 있어요? 와. 아니야. 냉동실에 좀. 내가 맛있어. 냉동실에서 나가 우리 다음에. 아프지 말라니.
뭐 그걸 하나 가져가지 뭘. 그냥 가져가. 그러셔야 돼요. 한대 가져가. 얘하고 얘하고 하나씩 가져가. 보이는 동시에 변화 갖고 있어. 그럼 3번을 놔야 변선형이 돼. 변선형이면 내가 이거 넣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아니 결정하면 돼. 그거 아까 얘기하실 때그 현미경으로 지금 저희가